세리야, 집에 가자. 아버지도 많이 걱정하고 계셔.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 이제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버지가 교수님한테 한 짓들.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은 가출한 세리를 데리러 가는 장미의 이야기와 장미애와 오강수의 관계를 형제들 모두가 알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가 떠난 후 형제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범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오천수에게 물었습니다. 형,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오천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헛소리겠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것만 기억하자. 한편 고자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하지만 어떻게? 40년 전 독수리 술도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독고탁과 오 형제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고자동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병원을 나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동석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그녀는 남편 오장수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수 씨가 떠난 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마광숙이 망설이듯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마광숙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장수 씨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마 대표가 준비될 때까지. 그저 마광숙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변에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광숙은 문득 시동생들에게 한동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장수 씨를 아직 그리워하는데. 한동석은 자신이 오천수와 나름 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오 부사장과 이야기해볼게요. 그 친구는 마 대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거예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화가 울렸고 마광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오천수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독고탁이 술도가에 왔다 갔다며 큰일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독고탁이 또 왔다고? 마광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형수님. 빨리 돌아오세요. 강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오천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술도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한동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마광숙은 가족 문제니 자신이 먼저 가보겠다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괜찮아요. 가족 문제니까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동석은 그런 마광숙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쩌면 마광숙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로 돌아온 마광숙은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인 형제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광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천수가 마광숙을 따로 불러내어 독고탁이 오강수에게 했던 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독고탁이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강수가 옷이 감은 사람이 아니라는 듯한 말을. 마광숙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오천수는 사실 자신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지만 예전부터 아버지가 강수에 대해 유독 다르게 대했던 것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강수한테 특별했어요. 더 엄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광숙은 이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말로 형제들 사이가 흔들리게 해선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이때 오범수가 다가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도 말해줘요. 마광숙과 오천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니, 그냥 독고탁이 또 와서 술도가 일로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오천수가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오범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독고세리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걱정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세리가 집을 나갔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너무 걱정돼요. 마광숙은 세리씨가 도련님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리씨가 도련님께 연락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독고탁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돕고 세리는 친구인 한봄의 집에 몰래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봄은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맞이했지만 곧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에 있었어? 울먹이는 세리를 보며 한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수님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한봄아, 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한봄의 방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리는 부모님이 오범수에게 한 일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토로했고 한봄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빠가 교수님 학교에 투서를 넣었어. 그리고 엄마는 내가 범수 씨를 만나는 걸 막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 한봄은 오빠인 한결이 여전히 세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복잡한 감정은 접어두고 친구로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부모님은 너를 위한 마음에서 그러셨을 거야. 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 한동석이 집에 돌아오자 한봄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세리가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좀 머물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동석은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쉬다 가라고 했습니다. 세리야, 여기서 마음 편히 쉬다 가렴. 너희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한봄은 오강수에게 전화를 걸어 돕고 세리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강수씨, 안심하세요. 세리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지금은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범수에게 세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범수 형, 세리 씨가 한동석 회장님 댁에 있대요. 한봄이랑 같이 있다고 해요. 오범수는 당장 한동석의 집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마광숙은 세리가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리 씨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범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세리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세리야, 마음 정리되면 언제든 연락해. 기다릴게. 한편 그 시각, 독고탁과 장미애는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남편을 향해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집을 나갔잖아.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독고탁은 그저 범수를 떼어놓으려 했을 뿐이라며 발뺌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딸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장미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독고탁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고 거기에는 젊은 시절 독수리술도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 옛날 일인데 왜 자꾸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지?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문득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오강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강수에 관한 모든 자료, 특히 출생 기록을 가져와.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왔어.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일찍 일어나 시동생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천수가 부엌에 들어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수씨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나는 형제들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오천수는 형수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모두가 형수를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형님이 계셨다면 분명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형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때 오범수가 들어와 오늘 한동석의 집에 가서 세리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댁에 가서 세리를 만나봐야겠어요. 어제부터 너무 걱정돼서. 마광숙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세리 씨도 걱정되고 한 회장님한테도 어제 일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한동석과의 관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리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오천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이 가요. 나는 여기서 다른 형제들 살피고 있을게요. 어쩌면 형수님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자동은 아침 일찍부터 술도가 뒤편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사장님의 일기장이잖아. 오 형제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고자동은 일기장을 펼쳐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내 기억이 맞았어. 거기에는 오강수의 정체와 장미애와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자동은 이 일기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선 자신만 알고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형제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품속에 넣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그때 마침 오흥수가 창고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고자동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공장장님, 여기서 뭐해요? 무슨 물건 찾았어요? 오흥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고자동은 그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창고가 너무 지저분해서. 오흥수는 고자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광숙과 오범수는 한동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범수는 독고타기 한 말에 대해 물었습니다. 형수님, 어제 독고타기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강수에 대해서. 어제 술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독고타게 말을 전했습니다. 강수도련님이 옷이 성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옷이 성 아닌 사람은 빠져라고 했다더군요. 오범수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오강수가 형제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왔고 사실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강수가 미스장 누나의 아들이라는 거요. 아버지가 강수에게만 유독 엄격했고 어머니는 반대로 더 많은 사랑을 주려 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수한테 더 엄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스장 누나는 어릴 적에 강수를 보모처럼 업어키웠어요. 마광숙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오범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 내색도 없이 형제로 지내왔군요. 범수도련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광숙은 범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함께한 시간이에요. 강수도련님은 여전히 범수도련님의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오범수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며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누나 같으면서도 때로는 엄마 같은 광숙이 자신의 가족에게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고탁은 비서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강수의 출생에 관한 기록과 함께 독수리술도가와 관련된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독고탁은 급히 서류를 치웠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장미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세리한테서 연락 왔어요? 독고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장미애는 세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네 집에 있어요. 한봄이랑 같이. 독고탁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그랬어? 장미애는 한봄이 어저께 자신에게 전화해서 알려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한동석의 집으로 가보겠다고 했지만 장미애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세리가 더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가볼게요. 세리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혼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독고탁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한동석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동석,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왜 하필 세리가 그의 집에 있는 거지? 왜 하필 세리가 그의 집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눈치였습니다. 장미애는 한동석의 집으로 향하며 전화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가출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세리를 데려와야 해. 그 애가 오신의 집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에 자신과 함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내 아이. 장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해지면 안 돼.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세리를 데리러 가는 길인데 감정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오흥수가 고자동을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캐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아저씨 표정 봤어요. 뭔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말해주세요. 고자동은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습니다. 흥수야, 모든 진실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오강수가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흥수 형, 왜 고자동 아저씨를 그렇게 쫓아다녀? 무슨 일이야? 오천수는 미순과 데이트 중이었고 두 사람은 강가를 거닐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우리 영주 만나볼래? 이제 다시 한국에 오면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천수는 미애에게 딸 영주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미애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영주가 한국에 온다고? 꼭 만나보고 싶어. 천수 너 닮아서 예쁠 것 같아.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을 꾸릴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천수의 전화가 울렸고 오흥수가 고자동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며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 빨리 와봐요. 고자동 아저씨가 아버지 일기장을 숨기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오천수는 미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미안한데 미순아, 집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 한동석의 집에서는 세리와 오범수, 마광숙, 한봄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한봄의 유쾌한 성격 덕분에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많이 놀랐지? 근데 내 눈에서 광이 좀 사라졌어. 이제 괜찮아? 한봄이 세리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는 오범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오범수는 자신 때문에 가출한 세리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우선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마광숙은 두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두 분 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초인종이 울렸고 한봄이 문을 열자 장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범수는 본능적으로 세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장미애는 오범수를 차갑게 노려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며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집에 가자. 아버지도 많이 걱정하고 계셔.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 이제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버지가 교수님한테 한 짓들.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장미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광숙에게 잠시 대화할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마광숙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여성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는 마광숙에게 세리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딸을 설득해주세요. 지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이에요. 곧 정신 차릴 거예요. 딸이 잠시 방황하는 것 같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어머니의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마광숙은 고민하는 표정으로 장미애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세리 씨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어리지만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미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요? 우리 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마광숙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세리 씨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범수도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두 여성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때 한동석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장미애에게 제안했습니다. 모두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봅시다.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장미애는 한동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수긍했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이야기해봐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천수가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흥수는 고자동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숨기는 것을 봤다며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자동 아저씨가 분명 아버지 일기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강수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오천수는 고자동을 불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자동 아저씨,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고자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 일기장에는 강수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단다. 일기장에는 오강수가 장미애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미애 씨의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강수란다. 고자동은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지만 장미애가 젊었을 때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사장님이 그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거야. 그는 오랜 시간 간직해온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 사장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지. 한동석의 집 거실에서는 모두가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부모님께 실망했다며 당분간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모님께 너무 실망했어요. 교수님한테 한 짓들, 그리고 저한테 숨겨온 많은 것들. 장미애는 딸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그런 마음인 줄 몰랐어.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도 설명할 게 있어.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세리가 원한다면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했고 이에 장미애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딸은 우리가 돌볼 수 있어요. 그때 오범수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를 받은 오범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마광숙에게 술도가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술도가에서 큰일이 났대요. 흥수 형이 전화했는데 고자동 아저씨가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다고 해요. 거기에 강수에 대한 비밀이 있대요. 마광숙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가봐야겠네요. 두 사람이 급히 자리를 뜨려는 순간 장미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무슨 일기장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두의 시선이 장미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한동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미애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세리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장미애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술도가와 우리 가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범수와 마광숙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빨리 술도가로 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한동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때 세리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장미애는 당황한 표정으로 세리를 말리려 했지만 세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저를 막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모두가 함께 독수리 술도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곧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도착했을 때 오천수와 오흥수, 오강수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고 고자동은 그들 앞에 낡은 일기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자 형제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특히 장미애를 본 고자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을 알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고자동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들어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강수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저기 장미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미애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고 세리는 장미애의 모습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장미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